지금까지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은 한 가지를 들어 그 과정과 결과 그리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고1 때도 반장을 했고 고2 때는 학생회에서 간부를 했고 고3 때는 동아리 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리더십에 추가로 자기는 봉사단체 갔는데 거기서도 다른 봉사자들과 더불어서 대표를 뽑혔다. 가지고 많은 걸 막 열거해 놓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한 가지를 들어 리더십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의 예를 학생회장이면 학생회장이었을 때의 경험, 그렇죠? 봉사활동 대표였으면 그 대표였을 때의 경험, 동아리 부장이었으면 그 동아리 부장으로서의 경험 하나만 가지고서 여러분이 승부를 걸어도 충분히 면접관들은 여러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 많은 내용은 다 어디에? 학생부에 웬만큼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이미 학생부에 대한 검토, 서류 검토도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나열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쓰려고 하는 그와 같은 기술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됩니다. 즉 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건데 이 부분 것은 리더십 부분 것은 나의 리더로서의 덕목이니까 내적 영역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니까 외적 영역 그리고 당연히 대인관계 이 부분 것의 면접이랑 다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문제 중에서 여러분은 간호사인가 장교인가 하는 면접 문제 있습니다. 사실은 그 면접 부분 것은 저는 간호사이면서 장교인데요. 그래서 간호장교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왜 그것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간호사인가요? 장교인가요? 여기서는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장교, 즉 사관 간호학교인가요? 아니면은 간호사관학교인가요? 군 간호사관학교입니다. 즉 결국은 간호는 사관을 꾸며주는 거예요. 사관이 되는 겁니다. 즉 장교가 되는 거죠. 핵심적인 업무가 간호 업무라는 거죠. 본질은 뭐인가? 사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부분 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장교로서 그 부분이 꼭 야전에서 뛰는 그와 같은 장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호라는 업무가 결국은 얼마나 전투력을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는 점. 장교로서의 덕목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리더십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간사 면접입니다. 국간사 면접에 대한 전초 기조로서 바로 여러분의 자소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 여러분들 유의해주고 특히 4번 항목은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항목입니다. 학창시절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나 존경하는 인물. 흔히 얘기하는 이 부분 거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죠? 롤 모델. 그렇죠. 역할 모델이죠. 그렇죠. 역할 모델이 누구고 그 계기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바랍니다. 꼭 좀 유치하게 계속 나이팅게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간호 업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꼭 군 관련되는 사람 아니어도 지장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학창시절 영향을 준 사람, 이제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 영향을 준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제가 알아서 컸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반대로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계기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냐? 아니면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 계기랑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바뀌었다. 그 롤 모델, 그 역할 모델을 본보기로 삼아서 나의 행동은 어떻게 했었다. 이와 같은 것을 기술해 주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 부분건 내 자신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외적 영역에 들어갑니다. 대인 영역에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역할 모델과 물론 이제 상호작용도 있겠지만은 평등한 대인 영역이 아니라 주로 내가 영향을 받는 입장이니까 외적 영역의 면접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선택하여 느낀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흔히 바로 무엇에 대한 거죠? 다름 아닌 역경이죠. 여러분이 힘들었던 그 과정, 그렇죠. 힘들었던 일 한 가지 선택하여 느낀 점을 중심으로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부분 것이 여기서 논제에서는 들어갔지 않지만은 충분히 그 내용이
역경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었던 역경에 접해진 그 상황, 그 배경도 설명했고 그것을 어떻게 오버컴, 극복했느냐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극복하는 건 여러분의 내적 영역이고 외부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역경을 주었던 거, 이것은 바로 외적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특히 흔히 이제 요즘에 그 스플릿 패밀리가 많아서 이 부모님의 이제 헤어짐이 이제 굉장히 나에게 많이 힘들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 거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것의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데 힘들었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면접에서 또 울음까지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을 보는데, 역경 극복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꼭 그와 같은 부분 거 말고도 본인이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친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려웠던 부분 거가 있고, 동아리 활동하다가 갈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과연 이 역경 극복 과정이 어떻게 국관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랑 부합되느냐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어떤 인간 관계의 문제, 물론 관계도 어려운 부분 거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좀 활동과 연결해가지고 조직 활동 속에서 그와 같이 겪었던 어려운 부분 것을 가지고서 해주는 것이 조금 서술하기가 좀 편하고, 그리고 뒤로 면접과 연결하기도 좀 편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본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 가장 기본적이죠. 국관사 지원 동기. 면접에서 꼭 물어보는 거고, 학교 입학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연히 이 부분 것은 내적 영역입니다. 이 부분 것은 서술은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면접에서 지원하게 된 동기를 갖다가 물어봤었을 때 이 자소서에 쓴 내용을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워가지고 답변하는 학생이 있어요. 지원 동기 꼭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일단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항목식으로 정리하고 면접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서술식으로 쓴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면접관의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면접에서 해놓고 자소서에서는 서술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특히 국관사에 입학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 이 부분 것도 잘 서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총 7개 항목 부분이죠. 물론 첫 번째 항목은 이제 인적사항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6개 항목인데, 특히 이제 중요한 항목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주면은 4번 영역입니다. 다름 아닌 리더십 발현 부분 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호사인가 장교인가? 장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리더십 부분 거 발휘했던 내용 잘 기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6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었던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고 거기서 느낀 점 잘 서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당연히 뭐다? 지원 동기랑 학업에 국관사에 입학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 위주로 그렇게 서술을 해주면은 여러분이 훌륭한 자소서가 나올 것입니다. 네. 자, 이 부분 걸 기준으로 해서 S오피서는 2가지 강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부분 것은 면접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자소서 과정이 있고 또 면접 과정,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잘 활용을 해 가지고서 S오피서의 멘토들이랑 여기 있는 또 저랑 자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외적 역량, 그리고 또 대인 영역, 이 부분 것도 많이 늘려서 자소서 제대로 좀 잘 작성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